자, 사는 사람은 취득세 아끼고 파는 사람은 양도세 아끼고 서로서로 좋고 아름다운데 뭐 하려고 나라에 세금 내요? 다운계약 합시다. 아파트 살 때 이런 고민 많이 해보셨죠? 근데 진짜로 정말 큰일 납니다. 결국은 걸리고 세금 폭탄에 벌금까지 나오거든요. 대체 어디서 왜 걸리는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더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22년 경험으로 정확한 사실만을 알려드리고 문제 안 생기는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대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은 지식 얻어가세요. 절세는 염지훈. 비싼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양권 사는 거죠. 10억 원짜리 집이라면 계약금 10%인 1억 원에 프리미엄만 내면 일단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양권을 많이 거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형님이 2달 전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1억 원 계약금 넣은 상태에서 2억 원이 프리미엄이 있는 이 분양권을 원래는 3억 원에 사야 하죠. 그런데 양도하시는 분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 2억 원을 없애고 1억 원에 거래를 하신 것 같아요. 깎아준 건가요? 깎아줬으면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이 프리미엄 2억을 매도인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돈 2억 원을 매수인한테 현금으로 갖고 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1,000만 원 넘게 뽑을 수가 없으니 300, 500, 800 꾸준히 돈을 뽑아서 약 2개월 동안 2억 원을 만들었죠. 그러면 그 2억 원을 매도인한테 현금으로 줬던 것 같고 매도인은 그 돈을 한 번에 입금하면 또 세무서에서 포착할 것 같으니까 300, 500, 800, 900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입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가는 얼마죠? 시가는 3억 원인데 1억 원에 거래를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시가보다 낮게 거래한 저가 양도 그 혐의로 양도인이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조사할까요? 일단 적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할 거고 걸리면 세금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우리는 1억 원이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구세청에서는 매도인의 계좌와 매수인의 계좌를 열어볼 수 있다. 관련된 연결 계좌까지 또한 조사해서 볼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통장을 열었다면 매도인은 돈이 계속 입금되고 있고 매수인은 돈이 계속 출금되고 있다. 그 금액은 이 금액과 이 금액이 거의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 다운 거래로 인한 세금 과세 및 기타 불이익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무섭죠? 이게 다운 거래인지 처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시가 일단 그 동네에 정상적인 또 거래가 있다는 거죠. 모두 1억 원의 거래를 하면 사실 티가 안 나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세금 폭탄이 무서워서 정상 거래를 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 거래가액이 너무 낮은 거야. 그리고 국세청은 정말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바보 같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결국 A랑 B가 계약을 하니까 A의 통장에서 저 깎아줬던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했던 2억이 현금으로 나와가지고 결국 B한테 간 거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저 다운 계약서를 쓰면은 제 통장에서 안 뽑고 네. 저희 친척이나 저희 가족 중에서 이렇게 뽑거나 친척에서 뽑아가지고 그분한테 줄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그 팔자마자 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고 약 1년이 있다가 나올 수도 있고 2년 있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친척한테 그 꾼 돈은 언젠가 갚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후에 나와서 조금 더 조사 기간을 확대한다면 충분히 걸릴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국세청의 정보력과 그리고 국세청의 조사 실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보다 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2억이요. 네. 도대체 얼마나 세금이 나오길래 그렇게 다운 계약서를 쓰는지 좀 궁금한데. 이게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를 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77% 그리고 1년에서 1년 이상이라면 2년이든 3년이든 66% 그렇게 세율이 높은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한때 손피 거래, 손에 쥐는 프리미엄 제가 요거에 대한 설명은 화면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손피 거래를 통해서 매도인이 쥐는 돈, 이 2억이라는 프리미엄을 보장해주는 그런 거래들. 그래서 그 세금을 다 매수인이 내주는 그런 손피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2024년 11월에 기획재정부 예규가 바뀌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 손피 거래로 인한 세금이 거의 2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손피 거래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다.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치 다운 거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손피거래로 인한 세금이 확 늘어난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면 다운거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겠다. 그러나 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저는 찍은 겁니다. 이 만약에 다운거래를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이타 강사 최승혁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걸로 인한 불이익을 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나름 저희 유튜브 팀에서 연구한 좋은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국세청에 다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완전히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제 친구한테 부탁해서 정말 가족 같은 친구한테 부탁해서 뭐 이렇게 몇 천만 원이 오고 갔다. 이런 것도 국세청이 잡아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친척보다는 친밀함이 떨어지니까 잡힐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지인의 아는 사람이 이 상황을 또 우연히 안다면 탈세 제보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 탈세 제보가 들어와서 만약에 포상금이 나온다면 탈세 제보로 인한 세금의 20%를 또 누군가가 노리고 제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다시 입금해 주는 과정에서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 그 돈이 왜 나갔는지 국세청에서 조사하면서 결국 이 사건의 전말이 걸릴 수 있다는 거. 결국은 걸릴 수 있다가 제 의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금학교 이타 강사 최승혁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2억 원을 싸게 다운 거래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2억 원을 다운 계약을 했을 때 나중에 걸렸을 때 얼마나 이제 양도세 부담이 나오는지를 한번 칠판에 써봤는데요. 1년 미만 거래일 때 세율이 무려 70%예요. 그래서 2억 원에 70%의 세율을 적용해서 부담해야 되는 산출세액이 1억 4천이고요. 여기에 가산세가 6,700만 원입니다. 여기서는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돼서 무려 40%의 가산세, 그리고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부담해야 되는 세액이 거의 2억 원 가까이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이 금액의 10%를 지방세로 또 부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프리미엄 2억 원을 다운거래 했는데 세금만 지금 2억 원 넘게 나오죠.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 부당한 거래가 조세 포탈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운 계약서를 쓰는 거는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세 포탈 행위로 인정이 된다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우리가 포탈한 이 산출세액의 최대 50%까지를 또 벌금으로 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엄청나죠. 7천만 원 가까이 되는 벌금을 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취득한 가액에 취득한 전체 가액 있죠. 이거는 지금 다운 계약한 금액인데 취득한 전체 가액의 최대 10%까지 과태료까지 물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표 하나 띄워드릴 건데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양도세와 가산세 그리고 지방세 벌금까지 해가지고 누적된 금액이 맨 밑을 보시면 2억 9,700인데요 2억 원 다운 계약했다가 2억 9,700 이렇게 큰 부담을 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2억이 지금 저 산출세 1억 4천 안 내고 싶어가지고 1억 4천 아끼려다가 지금 거의 3억을 내게 되는 거죠. 1억 4천 아끼려다가 이거 내면 되는 건데 다 걸려가지고 무려 거의 2배 가까이 세금 부담을 가질 수 있고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이렇게 매수를 한 사람은요 나중에 이게 걸렸을 때 이 싸게 산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매도인의 문제였는데 그렇죠. 이제 매수인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방법은 쓰지 마시라. 비과세 못 받으면 되게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운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어느 정도 못 받아요? 거래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못 받는 겁니다. 전체에는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2억이죠. 제가 아까 약속했던 솔루션,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서 얘기했을 때 누군가는 저를 욕하지 않을까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법률적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솔루션은요 제가 만든 솔루션이 아니라 어떤 형이 제게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니? 라고 물어본 솔루션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번 일단 보시죠. 네. 1억 원 계약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프리미엄 2억이 붙었다. 그래서 이거를 3억 원에 우린 다운 계약 안 해야죠. 정상적으로 3억 원에 판다면 내가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그 세금이 1억 5,40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형 무슨 방법이 있는데? 라고 물어봤는데 그 형님의 아버지에게 1억 원의 분양권을 갖고 있었고 시가가 3억 원이다. 이 분양권은 전체 분양가액은 10억인데 계약금 1억 원만 낸 상태였다.
그런데 프리미엄 2억이 붙어서 시가가 3억 원이다. 이 부친이 타인에게 직접 양도하면 1억 5,400의 세금을 내니 이런 방법이 어떠냐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 형님의 아버지가 이 3억 원의 분양권을 며느리한테 증여한다. 그러면 증여공제에 1,000만 원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이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5천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며느리가 타인에게 양도한다. 그러면 3억 원에 산 걸 3억 원에 판다면 하나도 안 올랐다면 양도세는 안 나오죠. 그런데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증여 후 양도에 따른 부당이익 계산 부인 이런 규정을 내가 들은 적이 있다. 그러면 결국 직접 양도한 걸로 보아서 결국 1억 5,400만 원을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해외 주식 양도 쪽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돈 3억 원이 실질적으로 며느리에게 즉 이거를 판 돈이 실질적으로 며느리에게 귀속이 되면 증여 후 양도에 따른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따라서 정말로 이 3억 원을 며느리가 갖는다면 이 집안이 내야 되는 세금 1억 5,400이 아니라 5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주니까 지금 5천만 원 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부인한테 주면은 남편이 부인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한 후에 양도를 하면 2월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 2월과세 규정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잠깐 화면에 노출해 드릴게요. 이 2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면 설령 3억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고 양도했으니 3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월과세 규정으로 인해서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그 1억 원을 취득 금액으로 해서 1억 5,400만 원이라는 세금을 결국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닌 며느리, 기타 특수관계인을 활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약간 미비점을 연구하시는 어떤 형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봤을 때는 법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주변에 있는 세무사들하고 또 선후배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법에는 맞는 것 같지만 아무래도 세무서에서 좀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여러분들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네. 지금 우리 세무사님의 아는 형님이 이런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오죽했으면 정말 그 분양권 세금이 77%면은 사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편법을 막 생각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세무사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험한 나라에서 권장하지 않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다운 계약서를 쓸 바에는 차라리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뭐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어쨌든 뭐 세무사님이 검토는 해봤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들이 없다면 조사가 나와도 문제는 안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분들이 좀 받아들이시면은 좋지 않을까. 내 케이스가 이거랑 딱 맞는 분은 거의 없겠죠. 근데 며느리가 증여받자마자 곧바로 파는 거는 조금 비권장입니다. 사실 조금 시간적 간격을 띄우라고 법에 되어 있지는 않지만 띄우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돈이 며느리에게 진짜 귀속이 돼야 된다. 그 돈을 곧바로 또 아버지한테 돌려준다거나 아버님한테 돌려준다면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짱 도루묵은 좀 너무 그런가? 여기 보시는 분들이 좀 해석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다운 계약서는 쓰면 안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네. 아파트 분양권 거래할 때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다운계약서 작성하다 걸리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국세청에서 나오는 벌금 및 비과세 배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지방소득세, 가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세율이 너무 높아서 조금 낮췄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